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미국 무역 정책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이었던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관세가 발표됐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변화,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세계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입니다. 우선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대법원의 판결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예상 밖의 반격 카드, 글로벌 관세 15%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앞으로 150일간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낼지 따라가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혼란이 세계 경제, 특히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대법원 판결, 트럼프 관세는 위법이다. 이 판결은요, 단순히 정책 하나를 없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즉각적이고 아주 거센 반격을 불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예상대로 즉각적이고 아주 거칠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다. 일부 대법관들이 용기가 없다. 이렇게 법리적인 판단을 용기 부족의 문제로 몰아붙인 거죠. 이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고요. 나는 사법부 결정에 굽히지 않겠다.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서 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던 셈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보시는 것처럼 6대3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매기는 법적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대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거지 일반적인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관세 권한을 주는 법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번에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책이었는데요. 모든 나라에 똑같은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각 나라와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말 그대로 제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바로 이 정책의 법적 기반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반격, 15% 글로벌 관세.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좌초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정말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행정부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플랜 B를 가동시켰습니다. 이 전개 속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금요일에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10% 글로벌 관세 물리겠다 발표를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에 갑자기 15%로 올리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오늘 화요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단 주말 며칠 사이에 전 세계 무역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조치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독단적인 조치가 가능했을까요? 행정부가 먼지 쌓인 법전에서 찾아낸 카드가 바로 이 1974년 무역법 122조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바로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행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라는 명분만 있으면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발동시킨 거죠. 그리고 바로 이 15%라는 숫자가 새로운 무역 환경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나라별로 세율이 달랐던 복잡한 상호관세 시대는 막을 내리고요.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예외 없이 19%라는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훨씬 더 단순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관세 장벽이 세워진 거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0일의 시간. 과연 새로운 무역 전쟁의 서막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150% 관세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시간이 딱 정해진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그 시계는 이미 똑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50일입니다. 법에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관세를 연장하기 위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부의 일방적인 무역 정책에 굉장히 비판적인 의회가 이걸 순순히 승인해 줄 가능성, 글쎄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럼 150일 뒤에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이 150일을 그냥 보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종의 시간 벌기, 그러니까 플랜 C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거라는 분석인데요. 150일 동안 외국의 불공정 무역 간행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나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다른 법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영구관세 패키지를 만들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세계 경제의 혼란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15%라는 일괄적인 관세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복잡했던 무역 관계가 단숨에 리셋됐습니다. 그 결과 어제의 동맹국이 불이해지고 오히려 경쟁국이 이득을 보는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엇갈려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구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기존의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물던 중국이나 멕시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반면에 10%의 우대세율을 받던 미국의 오랜 동맹국 영국은 관세가 5%포인트나 올라서 굉장히 불리해졌고요. 한국, 일본, EU처럼 원래 15%를 적용받던 나라들은 세율 자체는 그대로지만 다른 경쟁국들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곧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15%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관세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부과되던 특정 품목별 관세, 이른바 핀셋 관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나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됐던 50%의 어마어마한 고율 관세는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딜레마입니다. 이 모든 급변하는 상황은 결국 한국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투자 약속의 바로 그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이죠. 이 약속은 원래 폐지된 상호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일종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상 자체가 없던 일이 되면서 이 약속의 명분과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겁니다. 우리 정부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약속대로 투자를 진행하면 일단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핵심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을 피할 명분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투자를 재검토한다면 애초에 약속했던 관세 혜택도 못 받으면서 막대한 돈을 써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겠지만 미국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무게는 이 차트가 보여주듯 실로 엄청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두 개를 합치면 47%,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만약 한국이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플랜 C에서 바로 이 두 산업을 정조준하는 핀셋 관세의 제일 목표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50일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이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가는 진통의 과정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혼돈과 분열로 가는 전주곡이 될까요? 전 세계가 지금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 5달 동안 내려질 결정들이 향후 몇 년간의 세계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